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는데요.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는 오늘 뭐 핫한 아이템 질문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김철근 실장님, 네. 국민의힘 혁신 이야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 이 기대와 다르게 또 시끄럽게 만드네 이분이. 사실은 영남에 계신 분들 험지를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름을 구체적으로 막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내가 언제 그랬냐, 언론이 이게 오보한 거다, 막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또 하나는 뭐 5.18 민주화 묘지 참배에 나서면서 호남 깨닫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면론을 주장하면서 또 그런 말 한 사람을 아무런 특별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일단 면죄부 주겠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당내에서 지금 혼란을 가중시켰죠. 내가 왜 사면 대상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사면 대상자인데. 아 그래? 아니 그러네 이준석 대표랑. 어땠어요? 그 말 듣고 기분 좋았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재심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제 각하도 하고 당에서 이제 경찰에서는 작년 10월 13일 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서 그 사건으로서는 전혀 의미 없는 상황이 됐으면 근데 징계를 그렇게 하네. 징계를 풀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묶어놓고 이게 지금 혁신위가 뜨게 된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17.15%로 대패하면서 그렇죠. 당을 확 바꾸자. 그다음에 총선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지금 혁신위가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1년 6개월 정도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왜 대통령의 얼굴로 선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두 번째, 대통령과 당이 당정일체를 강화해 왔잖아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선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여전히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에 공천권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끊어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끊을 네. 건지. 네 번째, 지도부가 새로 변해야 돼요.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새로 변할 때 대통령과 결이 좀 다른 분들이 오셔야 돼요. 왜? 네. 이유는 뭐냐? 민심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만약에 대통령과 이견이 있을 땐 대통령실을 소신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서야 되는 게 만약에 혁신위가 할 일이 있다면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되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도 안 되는 사면론 얘기하죠. 그다음에 영남 다선 중진 의원 험지 착출론 네. 이런 포퓰리즘 비슷한 얘기들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나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동강 하류? 예, 뭐 하류 얘기도 하고 지금 아주 시끄러웠어요 어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시끄럽게 일부러? 김철근 위원장님이 질문 하나에 오늘 이야기하실 거 다 해버리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으면 그렇겠어요. 그러게. 예. 국민의힘이 혁신위에서 혁신해야 될 1호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이 안 되는데 무슨 혁신이 되겠습니까?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나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 아니, 뭐 사실인데 뭐 국민의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얘기하는데. 인요한 위원장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파란 눈의 윤석열이다. 일단 술 잘 드신다. 말씀도 많으시다. 또 좋게 말하면 형님 리더십이다. 나쁘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5.18 가서 이제 광주 민심을 끌어안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5.18 민주화 운동 4.3 사건 관련해서 망언한 사람들부터 사면을 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당내 통합은 이룰지 모르겠지만 국민 통합은 저해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준석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우리 뭐 김철근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들을 그냥 탄압한 거예요. 탄압해서 뭐 당이 사면할 게 아니라 당이 사과해야 돼요 이분들한테. 네.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인요한 위원장이 말씀이 너무 앞서가고 그다음에 청기누설을 하고 있어요.
청기누설.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 김기현,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주호영 의원 등 중진들 너네도 아웃이야. 그리고 이번에 혁신위원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 뭐 팻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공천 받을 거야.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면은 예측합니다.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오다를 받아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 살펴봤을 때 결국 영남을 비우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들의 절대 지지자들이 존재하는 영남을 비워달라.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니네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험지는 니네가 일단 맡아가지고 처리를 해라. 여기는 비워줘. 그러면 비워진 그곳에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혁신위원들 임명된 사람들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친윤들 영입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다를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로부터 혹시 받아서 그 의중을 스스로가 먼저 딱 파악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놓을 테니 예전에 방통위원회 그 김효재 씨가 직무대행하면서 다 비워놨잖아요. 다 정리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동관 씨 딱 살포시 않게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다 비워주면서 혹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가?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관계가 거의 맞은 거죠. 그쵸, 왜냐하면 맞죠. 인요한 혁신위와 그다음에 용산과 그다음 김기현 지도부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인요한 혁신위는 어찌됐건 충격파를 좀 던져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른바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험지 출마를 하도록 권하는 거. 그게 네. 마치 개혁인 양 포장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산은 어찌됐건 검핵관, 윤핵관, 용핵관 이 핵관들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 보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지도부는 어찌됐건 연명을 더 길게 하려면 그리고 총선 때까지 가려면 그 당내 다선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을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치 희생한다는 차원으로 같이 농계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연명을 더 하게 될 건데 저는 이런 전략은 전혀 먹히지 않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먹힐까요? 이유는 뭐냐? 먹힐 것도 같은데. 우선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은 총선에 본선을 뛰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경선에서 공천만 받으면 네. 실수 안 하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예?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갖고 수도권에서 당선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수도권에 와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대구, 부산 3선 이상 의원님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의 이름을 아는 국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 수도권의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일단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지금 민심이 확인됐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에 17.15%로 대패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부울경도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TK 말고 PK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PK는 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나마 삼선 중진 의원들은 PK 내에서는 동네에서는 인지도가 있고 조직력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을 빼다가 수도권에 넣으면 거기 결국은 신인들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인들이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도권도 망하고 결국 중진들이 올라온 그 지역에 정치 신인들이 내려가서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이런 완전 대패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망할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신당과 탈당의 명분을 위해서 지금 전초전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우리 실장님처럼 말도 안 돼. 나를 왜 자기네 마음대로 징계해놓고 지네 마음대로 또 뭐 사면 어쩌고 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일단 이준석 뭐 이현주 의원 이런 분들이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한다고 좀 하면서 다니고 또 지난번에 뉴스토마토에서도 한번 저희가 분석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창당이 파괴력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중도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엉터리 같은 거 내놓지 마라. 우리 도저히 너네랑 다시는 못하겠다.
화를 내고 반발하면서 튀어나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다. 이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뭐 그 말씀도 맞고요. 네. 인유한 위원장의 그 영남 물갈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천천히 나왔어야 돼요. 너무 섣부르게 나와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나 말씀하신 이현주 의원,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이 네. 반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요. 그리고 일부러? 또 본인들의 우군일 수 있는 주호영, 김기현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기득권 모드로 이제 바뀝니다. 그렇죠. 당연히 몸을 사리고. 주호영 있고 의원 그렇죠. 같은 경우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뭐 대권 주자도 아니고 서울에 와서 출마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분은 대표한 이유도 울산에서 한 번 더 하려고 대표된 거예요. 제가 김기현 대표면은 적당히 이제 비윤 코스프레 좀 하다가 나도 탄압받았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울산 가가지고 그냥 무소속 출마해버리겠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국민의힘은 거의 4분 5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기점이 12월 27일 날 쌍특검이 올라갑니다. 패스트트랙이 올라가는데 그중에서도 김건희 도이치모터 특검이 그런 분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도 12월 27일을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분당, 탈당, 신당 만들면 같이 나가요? 뭐 아직 그런 지금 말 못하시지. 내가 한번 슬쩍 찔러봤는데 답이 나와야 되는데. 12월 27일까지 입 다물고 있는 게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긴 한데 우리는 식구니까 우리끼리 좀 미리 알려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아직 그런 뭐 결심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과연 그 정치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정치를 하는 세력이 더군다나 집권당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용을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민심을 회복하고 적어도 수도권 121석 중에 절반 이상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지역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려면 용산의 대통령부터 국정원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유감 표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셔라. 네. 이거 아닙니까? 왜 다 그 참모들 뒤에 숨고 참모들은 나왔고 핵심 관계자 발로 얘기하고 이거 됩니까? 아니 역대 대통령들은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연초에 기자회견이라도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자회견도 안 해요. 왜 그러는 걸까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 자체가 기자회견을 안 하잖아요. 아니 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기 싫은데 뭐. 아무도 안 해. 여기 도핑 아니, 테스트 그럼- 1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는 하다가 얘기가 말고 도망갔잖아요. 내각도 소통하고 현장에 가서 답이 있다. 현장으로 가라. 지금 소통이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왜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통하겠다고 청와대를 아유, 벌써 저희 실장님 던지더니만 사람 바뀝니까 이제. 사람은 안 바뀐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절이 싫으면은 중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나 이준석 대표님 같은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오면은 뭐 민주당에 있는 또 중도적인 의식을 가진 분들하고 또 합칩니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고요. 그건 안 돼요. 정통 보수 재건, 올드라이트 재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세게 때려야지 정권이 흔들립니다. 그거 괜찮은데요. 그건 근데- 이제 민주당 좋으라고 한 얘기고. 아니 그렇지는 왜냐하면 않을 지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비판의 강도가 강한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정권을 그럼 갖고 있는 게 정신 차리신 아니죠. 윤석열 정권인 거고. 아니, 저는- 김철근 실장님이나 이준석 대표님한테는 여당이라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야당 때보다 더 탄압받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민주당하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데 경쟁하는 거예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막 만나고 싶어 하나 봐요. 유한 위원장이. 근데 뭐 이 대표만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뭐 여러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을 딱 따독따독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이 분위기로. 근데 이준석 전 대표의 그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도 얘기하죠. 민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잖아요. 민심을 어떻게 회복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왜냐하면 집권당에서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뭐 노원의 공천을 주니 많이 뭐 어쩌니 너무 이런 기분 얘기를 나쁠 것 하잖아요. 같아. 예.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일 선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에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왜? 왜? 총선 때 25% 정도 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내일 선거하면. 그러면 개인기로 극복이 불가능. 아. 전멸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죽어야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선이 될 만한 때, 당선이 될 만한 상황에서 공천은 무기가 되는 거죠. 당선되지도 않는데 무슨 공천이 무기라고 주니 많이 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건 뭐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집권당의 하나의 세력으로서 민심을 얻으려면 키맨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변화가 없다. 네. 계속 변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눈 내리고 찬바람이 더 세게 불 때까지 보자고요.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 12월 27일까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인유한 위원장보다는 정치를 잃는 눈이 한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계속 빌드업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혁신 대상 1호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은혜를 던져주듯이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듯이 야 내가 사면해줄 테니까 돌아와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다. 첫 번째 그렇게 갖고 들어가봤자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고 지금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민심의 흐름을 보니까 현재 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이제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당 창당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노원구에 출마하면요, 일부 친윤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준석 안 찍으면은 한 10% 빠진다. 그럼 이준석 더블 스코어로 진다. 그런 이야기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떠들어댑니다. 안 그래도 어제 김병민 최고위원인가요? 누가 그랬잖아요. 당 사람들은 이준석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싫어하게 왜 만든 게 싫어하죠? 친윤들인 거죠. 친윤들인 그러면은 거고. 국민의힘하고는 결별하는 게 맞겠네요. 아니 친윤들하고 대통령이 이준석 보고 나가라고 구박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구박하다가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집에 와서 다시 일 좀 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을 가치를 좋아하고 이준석 때문에 들어왔던 당원들도 같이 나가는 겁니까? 이미 지지율에서 다 빠졌어요. 그래요. 이준석 신당 만들면 같이 나가요? 몰라요?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없고요. 단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주로 뭐 얘기하는 게 뭐 정상적인 상태로 당의 변화를 좀 가져와서 기회가 생긴다면 노원병을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또 보수의 본진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하다면 대구 생각도 하겠죠. 그렇지만 또 본인 혼자가 아니고 세력으로 뭔가 그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신당 창당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가능성은 다 있는데 실제로 그 시점이 언제쯤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많은 사람들하고 상의를 좀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만나자고 해도 자기는 안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네, 않죠. 뭐 그렇게 그다음에 얘기를 하기도 이준석 했고. 대표가 달걀입니까 품게? 기분 나쁘군요. 부하됩니까? 에디슨, 노원구에서 부하가 안 돼. 에디슨이 생각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김철근 실장님이 저 정도 이야기하면 이미 터잡고 끝난 주춧돌 거야? 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치권에서 보통 이 정도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우의 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미 터 다 보고 왔다는 뜻이에요. 터를 보고 왔다. 아예.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아니 이준석 대표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땅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2시간 만에 2,000명 4시간 만에 2,000명 모았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책임 조합원. 책임져 봐. 예.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은 당은 만들 것 같았고, 근데 비례 정당 같은 걸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본인이 비례 정당 아니다. 나 지역구 나간다. 하게 되면 내가 여기 했던 여기서 나간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그건 뭐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건데.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정당을 하려면 다수당이 되려고 정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당이 되려면 네, 자신 있나 자꾸 본데? 제3지대 얘기를 하시는데
한쪽 진영을 완전히 대체하는 정당이 돼야 되겠죠. 야, 야, 한쪽 정당을 최근에 제가 대단한데? 방송에서 이야기를 노래를 했거든요. 이준석 신당이든 유승민 신당이든 중도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제3당 할 생각하지 말고 2당이 되고 1당이 될 생각을 해라. 지금 판은 안철수가 2016년 만들었던 국민의당 판이 아니고 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85년에 네. 신민당이 민한당이라는 관제 야당을 대체하던 2당이 되어서 뛰어 올라가던 그 시기다. 그런 큰 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중도 신당이 아니고 정통 보수 신당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당 이론 전문가로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 정통 보수 신당으로 자꾸 몰지 마세요. 아, 왜요? 왜냐하면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도와준다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진영은 딱 에이, 감싸고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극우 냉전 수구 정당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정통 보수 정당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생겨야 돼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존의 정당 너무 싫다, 우리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손 내밀면 잡을 겁니까? 당을 같이 하지는 못해도 유닛 정당 할 생각이 있어요.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선거연합이라든가 정책연합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한번 바뀌어야 된다. 그런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민주당의 민주당 내의 일부 세력들을 저도 뭐 그렇게 해서 규합을 모아서? 하든지 해가지고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시잖아요. 사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정치인들 친하다는 건 잘 안 믿어서 좀 뭐 김철원 실장님 존경합니다. 동무서답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그 아니, 얘기 그게 왜 나와요? 아니고 저도 박진영 원장 존경하죠. 분위기 좋네요. 계속 아니 정당이라는 것이 100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판단한다면 연대도 할 수 있고 연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분모 찾아내면 되거든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만약에 두 분이 좀 진지하게 뭔가 당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손을 잡을지 안 잡을지 그때 아니, 결정하겠습니다. 소를 누가 키우고 방송을 해야지. 자, 지금 요즘 방송하기 너무 나빠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최경영 씨도 지금 나가서 유튜브 한다는데 미치겠어요, 내가 지금. 지난번에 김어준 우리 씨가 그 라디오 안 하고 이거 하면서 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노영이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뉴스토마토 살려야 됩니다.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한번 파격적으로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쫙 올라가 보는 그래서 정말 힘을 한번 딱 실어주는 이 중도 방송으로서 정확하게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못 표현하셨습니다. 중립 방송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중립 방송이나 맞는 예, 거예요? 중도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요? 중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절충형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 중립은 어떤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난 근데 그건 싫어요. 방송이 중립을 취하고 표방한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뭐 무슨 뉴스 앵커도 아니고 그런 거 싫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진보 중도 보수 좌충 우돌 방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나는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려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자, 마음속에 다 제 말을 깊이 새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26일에 윤 대통령 순방에서 돌아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가지도 않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도 참석했고요. 뭐 교회에서 깜짝 기획 이벤트 하면서 마치 이태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 같이 행동했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대통령의 행보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두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라는 거죠. 게다가 너무 아이러니해요. 자기가 보내놓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보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이 이상해요. 선거에 지금 꽂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안 갑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안 가신 이유는요. 네. 내가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 실제로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일각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보낸 자기가 감옥으로 보낸 그 전직 대통령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뭔가 도모를 하냐는 거예요. 나는 선거 생각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지 아, 모르겠어요. 이건 바보예요? 이건 표에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왜요? 다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그러던데? 아, 그거야 그 10%, 15%의 극우 쪽 사람들이야 가든 안 가든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박수 치겠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스윙 보터인데 네. 스윙 보터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 하면 네. 국민의 평균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 당연히 29일 날은 1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참사에 유가족들이 전부 추도식을 한다고, 한 만여 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있는데, 아니, 거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갔어야죠. 아, 당연히 가야 되죠. 왜? 네. 국민들이 전부 1년 전에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유가족들을 다 위로하고 이런 상황이면 그 주체가 누구든 유가족 만나고 국민들 어루만지로 가는 거죠. 대통령이. 네. 당연히 네.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기일에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치 선거 얘기하는데, 짠물에 짠물을 더 부어봐야 결국은 담수가 되지를 않아요. 결국은 담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운데를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많이 차지할수록 담소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우측이 강하게 되잖아요. 그럼 짠물에 짠물을 더하는 식이 되고, 예를 들면 왼쪽이 강하잖아요. 예? 그럼 설탕물에 설탕물을 더해봐야 그건 결국은 양측의 좌우 극단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운데 있는 스윙보터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과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건데 네.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오히려 보입니다. 이거는 예. 어, 오히려 네. 심지어는 결국은 전직 대통령들의 측근들에게 네. 뭔가 뭐 자리를 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줘서 보수 대통합을 하자겠지. 보수 대통합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아, 돼 있어요? 예? 다만 돼 중심이 있어요? 수군 행정이에요. 돼 있어요? 응? 아,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계속 통합 주장만 해봐야 뭐합니까? 그 표가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점점 오른쪽 사람들만 만나고. 아, 그럼 계속 그 사람들만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비명계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그대로 있으니까 왜 조정식은 안 내쫓냐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었는데 반려가 됐었나 봐요. 이게 안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까지 이 사람까지 계속 여기 남아 있으면 우리만 나가라는 건데 이거 우리 용납 못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비명계가 아니고 한 명의 비명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 한 명이 한 명이 이런 이야기했고요. 거예요? 네, 그 언론이 받아준 거다. 이렇게 자, 보이고요. 좋아요. 한 저는 명의 이상민 의원. 네. 민주당도 혁신해야 됩니다. 현역 의원들 169명의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는 뭐 당원들이라든가 또 외부 전문가에 의한 그 의원 평가가 냉혹하게 이루어져서 잘라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투쟁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싸워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60%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 그 중에 55% 정도는 정말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는 55%에는 윤석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는 국민들보다 한 발짝 정도는 앞서가서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들보다 뒤쳐져서 정치하고 있어요. 국민들 뒤에서 따라오면서 또 껌을 줘먹겠다고 정치하는데 그럼 뭐하러 정치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국민들보다 좀 앞서가서 뭔가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쫓아다니고 있느라 바쁜 것 같아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뒤처진 당원들을 하세요. 국회의원이라는 뒤처진다. 지도자급 자리에 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김정근 실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네. 이재명 대표랑 만날 거다. 환담, 회담, 뭐 사전 회담 이런 게 한다는데 그거야 뭡니까?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실에서 네, 각각 커피 한잔 하시는 거잖아요. 대표랑 뭐 정부 요인들 모여서 간단하게 환담하는 건데 그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는 다 퇴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야당이 다 그러니까 퇴장을 안 했잖아요. 해서
못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커피는 마실 거다. 1분입니다. 시간이 1분이고요. 그러면 의미가 악수하고 없다? 가겠지, 악수하고. 악수하고 저 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김진표 의장만 보고 뭐 몇 마디 하시고 몸도 이렇게 딱 삐딱하게 그래서 김진표 의장 끝날 향해서 것이다. 앉아 저는 있고.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하는 집단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제1야당이 과반을 넘는 국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권당이 소수 정당이면 어찌됐건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러려면 야당한테 기회를 많이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51대 49의 싸움인데 이건 내부 총만 안 들었지 내전을 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전으로 몰아가요. 예? 양 집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오른쪽 왼쪽으로 양 극단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경쟁이 아닌 전쟁으로 자꾸 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정치가 사라지는 꼴이 된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YS나 DJ는 본인한테 비토하고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 30-40%는 공간을 줬어요. 당내 공간을 줬다고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친명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지면서 비명의 활동 공간을 거의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튀어나오려고 한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민주정당이 아닌 거지, 사실은. 친명이 사실 한 10명도 채 안 되고요. 이제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과거에 이제 DJ나 YS가 공간을 열어줬던 우리 뭐 정대철 의원이나 김상현 의원 정도의 그런 수준 높은 비주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하시는 거 보세요, 진짜 뭐. 이상민 의원은 왜 그런 거야? 너무 이제 다선이라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조용히 있으면 공천 주니까 가만 계셨는데 이제는 공천도 받기 힘들 것 같다 싶으니까 열심히 떠드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그때 이해찬 대표 들어오면서 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없애버렸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 하면서 그게 저쪽 당이나 바깥에 있는 이 언론 환경하고 맞아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마치 시원한 말을 해주고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것처럼 인식이 되면서 그 사람들 말이 막 엄청 무게감을 가지고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다가 쓴소리하고 민주당에 싫은 소리 할 때마다 너 잘한다 부추겨주고 그러니까 이분들 계속 내가 잘한다 보다 그렇게 되고 이쪽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이준석, 유승민 의원하고 민주당의 이제 비명 비주리하고 비교하다면요. 이준석, 유승민 의원은 대권주자 선호도에 넣으면 여론조사 나와요. 이분들은 0.5%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이분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이 있어요. 국가 비전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태클만 걸어요. 맞아요. 근본적인 차이가 걸어요.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사람이에요.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국회의원 한 번 더 나는 게 목표예요. 그래,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시면은 이상하게 타당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의원님은 뭐가 의원님이래? 박진영 부연구원장은 뭐가 목표예요? 대통령이 목표예요? 저는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을 만들거나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게 꿈이죠. 제가 그런 조문하기들하고 제가 급이 달라요. 아 그래요? 정신적인 급이 달라요. 정신적 급이 달라요? 우리 김철근 실장님 어때요? 저는 세상 바꾸려고 정치하는 세상 거죠. 바꾸려고. 이또 너무 또 이렇게 좋은 말만 한다. 네.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이 여든 야든 실제로 이제 그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는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왜 그 꿈과 희망, 의지를 계속 가지고 가냐. 그건 네. 결국 세상의 변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갱상도 친구님께서 TV조선 스타 이상민님 출당하십시오. 이렇게. 또 TV조선 스타셨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이님께서 또 두 분의 방송을 보시고 응원하는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환이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